그러면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좀 보이긴 하지만 살짝 이 빨간색의 이 알트코인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조금 떨어졌네요.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111.7K 정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더리움도 한 4,40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은 111.4K 정도 4,400 이제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몇몇의 알트들이 이제 빨간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승세가 약간 나오는가 싶더니 이어나가지를 또 못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이제 첫 고용 지표가 발표가 어젯밤이 됐었죠. 근데 원하는 방향대로 나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미 증시가 아직까지 잘 버티는 중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W자 패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존 패턴을 본다면 W자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107K 정도쯤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태고 이 패턴대로라면 다시 한번 찐 바닥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일단 현재는 반등이니까 이 반등이 어디까지 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진짜 이 두 번째 찐 바닥이 나오면서 W자 패턴을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 진짜 찐바닥이 나올까?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저의 생각과 의견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이 지금 유독 약세 중이에요.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10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플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이 뭐 있어서 뭐 영향력이 작은 것 같고 근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한국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리플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영상에서도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회원분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딱 인간 지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가 리플이 유독 약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힘이 끝난 것일까? 아마 이것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리플이 유독 약세인데 그럼 이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볼까요? 9월 4일날 라이브 방송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밤부터 3일간 주목해서 좀 지켜보자. 그리고 금리 인하 이 깊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3일간이 금리 인하의 깊이를 결정할 수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11시에 발표가 됐죠. 어젯밤에 발표가 나온 것이 예측치가 한 730만 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718만 건으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어제 나온 그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저다. 그래서 고용 둔화가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 또 부제목으로는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수도 밑돌았다. 그러니까 이 구인 건수가 실업자 수보다도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이후로 해가지고 이때가 딱 최대 불장이었네요. 그죠? 최대 불장. 그래서 매체는 노동시장이 단순히 식어가는 수준을 넘어 이미 활력을 잃었다는 또 다른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 둔화가 이제 그 식어가는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가팔라지려고 한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이 고용 지표로 봤을 때 고용 둔화를 재확인한 어제의 데이터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때 베스트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완만한 고용 둔화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고용 둔화는 이제 뭐 또 경제 우려를 너무 또 급하게 키울 수도 있으니까 완만한 고용 둔화가 나오게 됨으로써 이것의 정도에 따라서 50bp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다시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나왔고 나머지 두 가지도 좀 지켜보면서 요 얘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너무 뜨거운 고용시장, 오히려 이제 고용이 다시 좋아지는 것처럼 나와버리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퇴색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제는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흘렀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배드이지 굿이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고용이 둔화됐다라는 것은 경제 이제 위기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로 금리 인하가 좀 걸려 있으니까 배드이즈 굿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올까? 글쎄 좀 불확실, 아리송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은 안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산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단단해질 수 있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강화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 투자자들이 예상을 한다면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는 더더욱 이 밑에서 입 벌리고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그 데이터가 실제 금리 인하 명분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느냐? 10월까지도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무려 97%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만 해도 91%인가 92%였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어제 92%였는데 현재는 97%니까 대략적으로 한 5%포인트 정도 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10월도 변화됐다라는 게 요거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월은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동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고용지표 이후로 해가지고 10월까지도 다시 한번 25bp의 금리 인하를 10월까지도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은 또 동결이긴 해요. 그래서 연내 두 번인 거는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10월의 데이터가 동결에서 인하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도 그렇고 또 그냥 현 시점 딱 냉정하게 봤을 때도 동일하게 지금 10월 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어제 미 증시는 어떠했느냐,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5%, S&P 500이 0.5%,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빅스 지수도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16포인트대로 조금 이제 내려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히트맵으로 좀 보게 되면은 근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붉은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도 같죠. 어제 이 장 같은 경우는 구글이 무려 9%나 상승을 했고 애플이 3.8% 거의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증시는 구글과 애플이 좀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물론 빅테크는 그래도 좀 괜찮긴 했지만 다른 주식들을 봤을 때 좀 붉게 물들었다. 그래서 여전히 9월에 대한 그 불안감이 상존을 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이 이게 좀 큰 폭으로 올랐던 것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쓰는 이 브라우저 크롬 있잖아요. 그 크롬을 분사를 해야 된다 만다 이것을 법원에 소송 중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법원 판결이 분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구글이 9%나 올랐고 또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애플이 또 4%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기업이 지금 어제 미 증시는 살렸지만 전체적으로 붉은 것을 봤을 때 9월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지금 또 상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미 선물 시장은 어떠하느냐 보시게 되면 큰 폭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나스닥도 지금 0.1% 정도, 그 다음에 S&P 500도 한 0.12% 정도로 지금 미 선물 시장도 아주 소폭이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할 만한 그런 하락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오늘도 ADP 민간 고용지표, 그러니까는 민간에서 이제 데이터를 본 건데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증감이 되느냐, 그거를 발표합니다. 오늘 밤 아마 9시 15분인가 반인가 그럴 거야. 아마 9시 15분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밤 일단 또 나오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특히 이 비농업 고용지수,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느냐. 그래서 지난달에 발표됐을 때 5월, 6월이 10분의 1토막 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확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또 파월이 이 태세 전환을 하게 된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명분을 들고 세운 게 고용이기 때문에 내일 고용지표를 매우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데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금리 인하 시점이라는 것. 지금이 금리 인하 시점이라는 것이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실질적인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일단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흐름을 일단 또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1시간봉 일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일단 1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4번의 이 107K의 지지 바닥 테스트를 한번 겪어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12K다. 그간 지지대 역할을 했던 112K였던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이 직전 올타임 하이인 112K를 기준으로 봤었는데, 여태까지 지지대 역할을 했으니까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봉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딱 요 지금 112K가 요거잖아요, 노란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일봉이에요. 일봉으로 바꿨어요. 일봉상 넘었지만 결국에는 그 아래에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살짝 넘기는 흐름이 나오다가 다시 맞고 지금 떨어져가지고 111.1K를 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일봉을 이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21선을 어제 터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 근처까지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짝 올라가서, 그러니까 21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현재 그 21선이 112.5K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21선의 또 저항에 막혀 있다. 그럼에도 일단 121선은 뚫고 올라와서 121선은 지켜주면서 21선에는 막혀 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좀 뚫은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12.5K하고 112K하고 뭐 거의 비슷하긴 하니까 한번 뚫게 된다면 같이 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바닥을 찍고 좀 상승하는 이런 추세에 있긴 있잖아요. 뭐 강한 추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추세를 아직은 뭐 크게 깼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이 반등세가 우리가 어디까지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제가 비트코인 W자 패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W자 패턴을 보면서 이 반등세를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4K 요때 고점을 찍는 그날 말씀드렸죠. 하락에 대한 경고를.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바로 이 충격의 PPI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7K의 저점을 찍고, 제가 이 W자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점 찍고 그대로 지금 W자 패턴 그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등세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뭐 여기까지 하고서 이렇게 떨어질까?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될까? 아니면 더 올라올까? 만약에 여기 넘어서게 되면은 원웨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그냥 찐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찐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어디까지 찐 반등은 아니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또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피보나치, 황금 비율,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연의 그 섭리,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황금 비율을 또 따지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그 비율을 보는 것인데, 여기까지 봐야죠.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니까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황금 비율로 보는 게 0.618 요 자리거든요. 0.618 요 자리. 그러면서 0.5에서 0.618 자리 한 요 정도 선을 이제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봅니다. 0.618 자리를 주로 많이 보는 자리죠. 그러면 0.618 자리가 117.9K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117.9K 자리인데 요것을 우리가 요걸로 좀 볼게요. 우리가 그간 이렇게 해서 뭐 1차 지지대 뭐 실질 저항 때 120K 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때 고점으로 해서 저점까지 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보시면 0.618과 0.5 요 사이에 우리가 그간 1차 지지대로 봤었던 116K 요 자리가 있는 거죠. 그죠? 116K, 117K 요 자리 딱.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간 이제 1차 지지대로 봤었고 실질적으로도 피보나치 비율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0.5와 0.618 요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는 반등세가 나왔을 때 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요 부분을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이니까 뭐 반드시 여기까지는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반등이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 찐바닥을 진짜 찍을까? 막상 여기까지 올라온다 치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막 있을 텐데 여기서 다시 꺾여서 진짜 또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까지 찍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존 패턴으로 봤을 때 W자 패턴이 나왔고 그리고 첫 번째 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조금 더 깊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렇다면 두 번째 바닥이 어디까지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난 4월달 찐바닥 요때 나왔을 때 요때 이 깊이가 어디까지 눌러줬었느냐 2024년 3월달 여기를 지금 넘어서게 되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를 이때 지난 그 고점이죠. 고점까지 눌러주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와서 한번 이 저점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곳을 봤을 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124K 요 부근까지 올랐던 것이 여기에 저점을 또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 그 저점까지 한번 눌러주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패턴 봤을 때 바닥 확인을 하는 그 흐름으로 진행 시 하락할 수 있는 예상 구간을 제가 여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가 한 98K니까 우리가 그간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노선과 거의 비슷한 그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여기까지 정말 떨어질까? 그래서 9월 3일이니까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이 9월 95,000달러까지 하회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시경제 불안 등 9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며 4분기 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바닥을 다시 한번 찍을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9월 암호화폐 시장 불안정 매수기에는 온다. 그래서 뭐 미국 관세 압력, 경제지표 둔화, 계절적 요인 등으로 9월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1년 이후 비트코인 9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6%다. 12개월 중 유일하게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달이다. 이러한 계절적 요인 외에도 거시경제적 환경이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94,000달러에서 10만 1,000달러까지 하락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뭐 한 95K 여기도 지금 한 94K 얘기를 하면서 다수가 입 벌리는 9만에서 10만 달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4분기에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또 다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수가 지금 입 벌리고 있는 9만 달러하고 10만 달러인데 모두가 또 입 벌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도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어제자로 21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보시면 S&P 500이거든요. 어제 상승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긴 또 아래 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요 21선 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지금 현재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요 21선 위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최근에 그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21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미증시 S&P 500의 약세 구간으로 보는 그 기준 그 이평선 중에 하나가 200일선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주선을 좀 보는 경향이 있고 미증시는 200일선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200일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가 그 약세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때도 이제 2022년도 한창 그 큰 하락이 있었던 그 시기도 지금 200일선 요 분홍색의 200일선 아래로 깨졌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200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2023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약세 구간을 살짝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게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 미 증시를 통상적으로 많이 보는 그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 200일선이 여기에 있어요. 21선과 200일선의 간극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좀 두려워하는 그 9월인데 진짜 그 털어내는 그런 구간까지는 아직 상당히 또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이 약세장이긴 한데 9월 달에 몇 번의 그 역대 9월 달 중에 몇 번의 상승이 있었는지 또 몇 번의 하락이 있었는지 요 표를 또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역대 9월 달 중에 상승은 43번, 그 다음에 하락은 5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으로 9월이 약했다라는 것 뿐이지 모든 9월이 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확률로 봤을 때 역대 9월 중 상승을 마감했던 적이 총 더하면은 96번 중에 43번이니까 확률이 45%고, 하락 마감을 했을 때가 96번 중에 53번이니까 55%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월의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정말 제가 썸네일에 쓴 것처럼 뒤통수를 치면서 약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 털어낼수록 더 높이 갈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약한 그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뭐 일단 당장에 우리가 버티는 데는 좋지만, 근데 조금은 힘든 시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털어내는 구간이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 4분기 때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반드시 9월 달에 약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털어내는 그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털어낼수록 더 높이 갈 수는 있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 이제 4일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당연히 역사적인 그 흐름에 인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금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보셨지만 비트코인 뭐 9만 달러, 10만 달러에서 지금 다 입 벌리고 있으면서 뭐 4분기 때는 다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또 입 벌리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까지 하락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W자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W자 패턴은 나오되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저점 예측하지 말고 또 4848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제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저점 예측하지 말고 4848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될 시기. 그래서 3금의 시기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세요. 고점 저점 예측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고점 저점 예측해서 그것 때문에 또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리고 설령 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삼금의 지금 시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우려를 하는 이 시즌 종료는 찐 포모장이 오고 나서야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시즌 종료가 오려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그런 시즌 종료가 올 만한 블랙스완이 터지지가 않고, 지금처럼, 그러니까는 항상 이 경제는, 이 시장은 불안감, 걱정감, 뭔가 어디서 우려감, 이런 게 항상 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일본 금리, 프랑스 지금 채권이 뭐 흔들리네,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항상 어디선가는 계속 불안한 게 항상 그냥 있었던 과정이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큰 한 방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블랙스완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락이 크게 발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블랙스완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언제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스완인 거죠. 그리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짜잘짜잘한 이런 우려감이 아니라 정말 큰 그 블랙스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즌 종료는 이 찐 포모장이 나오고 나서야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하락을 예상할 때 미리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를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환희에 차 있을 때, 찐 포모장이 오면서 환희에 차 있을 때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때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이번 달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진짜로 유동성이 확장이 되는 시기다. 지금까지도 M2가 계속 상승하고 한 6월 달부터는 지금까지는 살짝 좀 그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죠. 다시 한번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락을 예측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희에 차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삼금 고점 저점 예측해서 사팔사팔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가자. 9월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리플도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체크하고 또 2부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